네, 안녕하세요. 권상구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상반기 건축사 3교시 구조계획 답안 해설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답안 해설은 총 3파트로 나눠서, 그러니까 클립이 3개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1편, 2편, 3편으로 나눠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지문 읽기에 대한 걸 할 텐데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출제된 지문을 한번 쭉 읽어보고 그 각각의 지문들이 의미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파악하는 내용이 이번 클릭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예, 출제 지문이 쭉 나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시기가. 예, 양이 많죠? 예. 최근 한 3, 4년 전부터, 뭐 그 이전부터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지문 양이 거의 빽빽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지문들을 읽고 해석하는 거, 그것이 이제 이 구조 계획 문제의 키포인트인 거죠. 사실 작도라고 하는 거는 다른 어떤 과목들, 과제들을 열심히 하신다고 하면은 구조 문제에 대한 작도는 크게 부담스럽진 않은데 몰라서 못하실 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조 문제에서의 핵심은 얼마나 주어진 문제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걸 도면화할 수 있느냐,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독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지문들, 그 다음에 한번 쭉 보시죠. 요런 어떤 평면도, 그 다음에 단면 개념들하고 나와 있는데 단면도도 나와 있죠.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내용은 저랑 같이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 이렇게 출제됐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보시는 순간, 자, 이쪽에 오셔가지고 문제를 딱 보시는 순간 뭐가 제일 먼저 딱 눈에 들어옵니까? 요거죠, 요거. 여기 뭡니까? 철근 콘크리트 보호 단면 기호라고 하는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내용은 아직 못 읽어봤지만, 잘 모르지만 요거만 놓고 봐도 어떤 문제가 출제됐다? RC 문제가 출제됐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딱 보시는 순간 올해는 어떤 문제가 출제됐네? 예, 그 내용을 딱 짚으신 다음에 여기 각 구조 형식별 구조계획 요소라고 돼 있죠? 예,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뭐 정리한 겁니다. 다 아실 거예요. 아니 뭐 건삼구 그 동영상을 보셔도,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보셔도 이런 내용들로 이제 쭉 수업이 진행되니까요. 친숙하게 알고 있는 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시면 저희가 이제 RC 문제가 출제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요 카테고리 구분이라고 하는 거, RC라면 RC 전단벽, 여기 일철이라고 하는 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일반 철골이죠. 일반 철골이 그냥 약자인 거예요. 경량 철골, 이렇게 크게 네 카테고리로 나눠지는데 역대로 나왔던 관연도를 쭉 분석을 해보니 요 네 문제 중에 한 문제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올해는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을 거냐? 철골은 아니니까 일반 철골이나 경량 철골은 아닌 거고요. 이제 RC가 남는데 RC에서도 라면하고 전단벽이 있죠. 근데 언뜻 보기에 RC 전단벽, 전이보 이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RC 라멘 구조일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는 순간 이 세 가지 우측에 있는 RC 전단벽, 일반 철골, 경량 철골은 더 이상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조계획 순서라고 해가지고 1번부터 13번까지 쭉 있는데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조계획을 해야 되는 아이템들이 바뀝니다.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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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모, XXX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동그라미는 일반적으로 RC라는 구조에 흔히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되는 아이템들을 엮어놓은 거고요. 세모는 어떤 겁니까? 요 대표적으로 캐노피, 캔틸레버, 문제에서 주어지면 하는 거고요. 주어지지 않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구조 형식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에 대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문제에서 주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세모인 거예요.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몰라요.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요 캔틸레버라고 하는 거, 요 캔틸레버라고, 캐노피나 캔틸레버랑 같은 말입니다. 근데 건축에서는 캐노피를 많이 쓰시는 것 같고 구조에서는 무조건 뭐가 튀어나오면 캔틸레버예요. 그래서 요 캔틸레버 구조에 대한 거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문제 내시는 분들이 문제를 조금 비틀기에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서. 근데 여기 6번부터 쭉 어떻게 돼 있죠? X로 돼 있죠? 그렇죠. RC에서는 요 7번부터 대략 한 11번까지는 철골에 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런 아이템들은 고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지문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문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RC 라면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야 되는 아이템을 하라고 하면 그건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RC 라면 구조가 출제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1번부터 13번 중에 어떤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되죠? 이 내용들이죠.
1번, 2번, 3번, 4번, 그러니까 기둥, 큰보, 작은보, 슬래브, 캐노피 캔틸레버는 문제 출제됐다고 봤고,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배근에 관련된 거, 단면 상수에 관련된 거, 그 외 기타, 여기 1번부터 13번까지는 안 나왔지만 기타 특이사항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신 내용들은 여기다 적어 놓으시면 돼요. 제가 요 1번부터 13번 중에 이렇게 해당되는 아이템들을 쭉 뽑은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으시면서 이 지문은 기둥에 관련된 거네. 그럼 여기다 쏙 집어넣으시고요. 이 지문은 슬래브에 관련된 거네. 그럼 여기 딱 쏙 집어넣으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순히 지문을 읽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문을 읽었다고 하시더라도 머리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지문을 읽으실 때마다 이거는 어느 아이템에 해당되겠네? 그 큰 아이템별로 해당 주머니에 쏙쏙쏙 집어넣으셔서 기둥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 두 번, 세 번 지문을 읽은 다음에 기둥 관련된 조건은 요런 조건이 있구나. 큰보에 대한 조건은 요런 조건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뭐가 시작됩니까? 그렇죠. 답안을 작성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언제 그 답안 작성하시다가 또 지문 읽고, 언제 답안 작성하시다가 지문 읽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을 시간이나 횟수는 많지 않은데, 그렇게 한번 읽으실 때 딱 방향을 결정해서 나는 이런 아이템들 위주로 한번 독해를 하고 읽어낼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왜요? 이런 아이템들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그렇죠. RC 라멘 구조라고 하는 문제 유형이 나오는 순간 이런 아이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취지예요. 연습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보고, 제가 기본 이론 시간부터 관연도를 저한테 들은 분들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먼저 시험 보는 분이 방향을 잡고 들어가야 된다. 방향을 안 잡고 지문을 읽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저하고 출제 지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목, 주차 모듈을 고려한 구조계획. 여러분들, 보통 제가 수업 시간에는 이 제목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이 제목에 대한 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이 문제 지문을 읽다 보면 결국 이제 주차에 대한 걸 고려하시게 되지만, 어쨌건 주차 모듈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뭘 떠올리셔야 됩니까? 제가 항상 그랬죠. 주차 모듈, 어떤 문제, 어떤 아이템이 출제가 되면 이 아이템이 과연 몇 년도, 관연도하고 연관되거나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 문제를 변형한 건가 라고 하는 거를 머릿속에 떠올리실 수 있을 정도로는 뭐를 하셔야 된다고요? 공부를 해 두셔야 된다고 했어요. 자, 주차 모듈에 대한 거, 주차 모듈 하는 순간 머리가 멍해지시면 안 되고, 주차 모듈 관련된 그 관연도는 2018년도에 나왔었죠. 그렇죠. 주차 모듈 관련된 거는 2018년도에 나왔어요. 2018년도에 어떤 문제였냐면, 물론 복습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제가 언급을 해보면, 주차 계획에 대한 언급이 되어지고요. 주차 계획 위치를, 그러니까 주차 위치를 결정함에 따라서 뭐가 바뀝니까? 그렇죠. 기둥 배치가 바뀌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 주차 계획은 기둥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주차를 피해서 기둥 위치를 배치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기둥 위치가 배치되는 순간 그 위로 뭐가 됩니까? 그렇죠. 18년도 문제인 경우에는 전이보가 나왔어요. 전이보. 상부에는 내력벽식이고 전단벽식이고 2층 슬라브에 전이보가 배치되는, 보통 다세대나 요즘에 많이 지어지죠. 근생이나 이런데 적용되는 전이보 계획. 그래서 주차 계획을 고려해서 기둥을 배치하고요. 그 기둥을 고려해가지고 전이보 계획을 하고 마지막에 보배근까지 계획하는 것이 2018년도 문제였어요. 그렇죠? 이게 주차 모듈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가 똑같이 나왔을래나? 아직은 모르죠. 이 주차 모듈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주차 모듈이 나오는 순간 기둥의 위치를 어떻게 결정할 건가가 포인트구나 라고 하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연관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두셔야 뭐가 붙어요? 문제를 푸는 힘이 붙고 뒷심이 생기고 정해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간 안에 답안 작성을 하고 나오실 수 있어요. 자, 이 1번 이제 보죠. 과제기후. 과제기후는 다 좋습니다. 쭉쭉 다 좋은데 여러분들 결국은 뭘 확인하라고요? 이 문제에서 내가 답안에다가 작성하고 나와야 되는 도면이 과연 뭔가. 구조평면도는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항상 요걸 하고요. 2부 추가로 이 문제에서는 뭘 추가했습니까? 그렇죠. 부분단면 상세도. 그래서 부분단면 상세도라고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입단면 상세도인가 평단면 상세도인가 라고 하는 거를 구분지어서 지문을 읽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 우리가 출제 지문을 상세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단면 상세도라고 하는 게 어떤 상세도를 의미하는지, 입단면 상세도인지 평단면 상세도인지 이걸 왜 구분하나요? 그렇죠. 입단면을 그리라고 하는 경우하고 평단면을 그리라고 하는 그
어떤 걸 요구하냐에 따라서 뭐가 틀려져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지문의 텍스트가 틀려져요. 중요합니다. 아, 그렇구나. 요 짧은 요 안에서도 많은 걸 생각해낼 수 있죠. 아, 이런 내용 문제가 나왔나? 비슷하게 나왔나? 아니면 좀 변형돼서 나왔나? 아, 이 문제에서는 구조평면하고 부분단면 상세도를 그리라고 했구나. 요 부분을 꼼꼼하게 고려해가지고 내가 답안 작성을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읽고 그 문제가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시기 전에 어떤 문제가 딱 읽고 그 지문이 보이면 아, 요 지문은 어떤 의미로 흘러갈 건가를 미리 머릿속에 연상하실 수 있으면 공부가 많이 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이 합격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뭐 말이 많아졌는데요. 어쨌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방향을 잡고 나가는 방향. 자, 과제기호를 읽었습니다. 자, 저는 어디로 간다고요? 1번 과제기호를 읽고 2번 계획 조건을 갈까요? 아니죠. 어디로 간다고 그랬습니까? 저는 과제기호를 읽은 다음에 바로 보기로 가죠. 보기. 아직은 우리가 지문을 꼼꼼하게 읽지는 않았지만 지금 뭐 하는 단계입니까? 전체적인 간을 보는 단계예요. 아, 이 문제는 과연 어디로 흘러갈 건가? 보시면 그걸 제일 잘 짧은 시간에 파악하기 좋은 게 보기라고 그랬죠. 보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면 다른 연도의 관연도 문제의 보기하고는 다르게 얘는 아주 심플합니다. 얘는 그냥 A, B, C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배근의 위치를 결정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라고 하는 건 기둥하고 보. 너무 당연하죠? 너무 볼 게 없죠? 근데 조금 이상한 게 하나 있죠? 요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기 A, B. 이게 뭘까요? 저도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지문을 읽고서 확인했는데 이게 기둥인데 이쪽으로 쭉 뭡니까? 이게 캔틸레버 보를 의미하는 거구나. 근데 캔틸레버 보에는 뭐만 표현하라고요? 그렇죠. 지지점, 단부 위치에만 뭘 표현하라고요? 그렇죠. 배근을 표현하라고. 이게 각 학원 답변별로 아니면 뭐 개인적인 차이에 따라서 배근이 조금씩 달라지는 경향이 있어서 아예 그런 논란거리를 빼기 위해서 그냥 제일 중요한 배근만 하나 표현하세요. 이렇게 한 것 같기도 해요. 어쨌건 이 내용이 지금 안 보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뒤에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라고 하는 지침이 나옵니다. 지문에. 그때 놓치지 않으시면 돼요. 어쨌건 보기는 이렇게 심플하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결국 우리는 보기동 시스템에 대한 구조 계획을 하겠구나 라고 하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자, 이제 주어진 그림을 봅니다. 자, 주차 모듈이라고 하는 거를 읽고 왔는데 보니까 조금 생뚱맞아요. 생뚱맞다는 게 구조 문제에선 좀 생뚱맞습니다. 이런 형식이. 이런 형식은 다른 과제들 1교시나 2교시 아니면 3교시 단면 설계라든지 뭐 이런데 그런 데에는 흔히 나올 수 있지만 구조 문제에는 이 주차 영역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2018년도 18년도에 한번 나왔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제목에서 주차 모듈이라 나왔는데 떡하니 뭐가 나왔습니까? 그렇죠. 주차 영역이 나왔어요. 주차 영역이 나왔습니다. 뭔가 있을 것 같죠? 예,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다 여러분들은 형광펜을 칠해 놓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제가 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어떤 지문이라든지 이런 도면을 보면 본인이 눈에 띄었거나 중요하다고 싶은 부분에는 무조건 표시를 해두셔야 됩니다. 형광펜으로 색칠을 하시던 아니면 다른 색깔로 색칠을 하시던 내가 생각하기에는 요 지문이나 어떤 도면에 주어진 자료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문제 푸는데 의미가 있을 것 같아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든 잘 눈에 띄도록 표현을 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답안 작성하실 때 뭔가 문득 떠올라가지고 어딘가를 찾으려고 할 때 그 내용이 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시간에 뭐 10초고 20초고 시간이 마냥 흘러가는 게 너무 아까워서 어쨌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눈에 잘 띄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패턴을 정해서 중요하다고 싶은 부분에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요 평면도를 가만히 보니까 캔틸레버 구간이 있어요. 캔틸레버 구간. 주어졌군요. 그쵸? 근데 2.5m, 2500, 2500. 상하 부분으로 뭐가 있다고요? 캔틸레버 구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건 모르겠지만 캔틸레버 구간 하면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캔틸레버 구간 밖으로는 뭐가 설치될 수 없어요? 기둥이 설치될 수 없기 때문에 저게 기둥 배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쨌건 캔틸레버 구간이 주어졌구나 라고 하는 거. 세 번째, 각 구간 가나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구간이 무슨 구간으로 나중에 문제에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가구간, 그쵸? 나구간, 그 다음에 여기 다구간, 단면 상세도. 우린 요거 문제에서 부분 단면 상세도를 그리라고 했으니까 요 부분 어디가 되겠군요. 요 부분을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가나다라고 하는 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요 평면도 안에 볼 게 많아요. 여러분들 표시해 놓을게요. 주차 영역에 대한 거, 캔틸레버에 대한 거, 가구간, 나구간, 다구간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결국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 풀 때 다 고려를 해가지고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으로 요 A 뭐까지 끊어놨어요? 그렇죠. 단면 섹션까지 끊어놨어요. 단면 섹션까지 다 A하고 A 다시 그 부분을 끊어놓은 게 여기 나와 있죠. 단면 개념들하고 돼 있어요. A 프라임.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다시 가시면 주어진 조건은 뭡니까? 2층 평면도가 주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에서 뒤에 나오나요?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평면도는 3층 평면도예요. 그러니까 3층 요 바닥을 구조 계획을 하는데 주어지기는 어떤 조건이 주어졌습니까? 그 하부 요 밑에 있는 그 컨디션을 주고 있어요. 좀 특이하죠? 이 주차장은 보통 맨 밑에 가게 돼 있는데 중간에 꼈어요. 근데 이 평면을 이 인면도를 잠깐 보니까 1층인데 쭉 오다가 여기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단 차이가 나죠? 층 하나가 이게 1층 같기도 하고 지하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느낌의 어떤 평면인 거예요. 인면이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실게요. 여기 3.7m, 3.7m, 3.7m라고 하는 거. 왜요? 그렇죠. 단면 상세도를 그리라고 했는데 이게 입단면인지 평단면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좋아요. 그리고 2500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이쪽이 캔틸레버 구간이 여기 있구나. 이 두 군데 2500, 2500. 이 구간이 캔틸레버 구간이구나 라고 하는 거 됐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답안 작성지를 봤더니 여기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부분 단면 상세도. 근데 이게 입단면 상세입니까? 평단면 상세입니까? 입단면 상세죠. 입단면 상세. 요거 구분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려야 될 게 입단면 상세도인지 평단면 상세도인지. 대표적으로 입단면 상세도를 그리라고 하면 뭐가 중요해요? 층고가 중요하죠. 층고. 근데 이 문제는 친절하게 어느 정도의 입단면 상세를 그릴 수 있게끔 스케일을 맞춰가지고 문제에서 주고 있어요. 답안 작성지에.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려 넣으시기만 하면 돼요. 단 스케일은 얼마라고요? 50대 1로. 요 평면도는 200대 1. 그러니까 요 스케일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요 점선 영역 있죠? 요 점선 영역이 뭐라고요? 우리가 아까 보고 온 주차 영역이구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좌우에 대칭으로 뭐가 있습니까? 호화 시설이 있어요. 계단하고 엘리베이터, 계단하고 엘리베이터. 이렇게 해서 여기다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나가시면 되죠. 그쵸? 대충에 대한 문제는 파악하고 왔습니다. 이제 지문 하나하나를 읽어보죠. 자, 됐습니다. 2번 계획 조건. 제가 여기 있는 계획 조건을 여기다가 이제 다시 한번 표현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내용 중에 문제를 여러분이 답안 작성을 하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있으면 뭐 하라고요? 과감하게 삭제하셔도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쵸? 우리의 포인트는 뭡니까? 이 문제의 포인트는 2층에 대한 조건을 고려해서 몇 층 바닥? 3층 바닥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2층이 포인트인 거예요. 2층이 포인트.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아래는 제가 필요 없다고 해서 찍 그었는데 여기는 왜 찍 안 그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나중에 표현해야 되는 요 단면 상세도가 2층에서 어디까지? 3층까지 걸쳐 있죠? 그 층고가 얼마라고요? 3.7m. 그러니까 요 3.7m가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중요해서 그래요. 자, 그래서 단면 상세 관련된 거는 아까 큰 카테고리에서 몇 번이었다고요? 13번 단면 상세. 그렇죠? 층고 얼마 적었습니까? 3.7m. 이렇게 여러분들은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어디에? 그 해당 카테고리에 집어넣으실 줄 아셔야 되는 거죠. 나중에 지문을 여러 번 막 생각이 안 난다고 해가지고 또 읽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3.7m는 13번 단면 상세에 3.7m가 들어가고요. 자, 두 번째 나머지는 지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구조 기본사항, 구조 70V 라멘조 우린 이미 파악했습니다.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적용하중, 고정하중 6kN, 활하중 5kN per 단위제곱미터. 뭐라고요?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하려고 이걸 줬다고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전 바닥에 균등하게 하중이 깔린다.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이해하시고 좋아, 삭제, 더 이상 볼 텍스트가 아니라는 거죠. 자, 3번 재료 의미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의미 쓴 적이 없어요. 자, 밑에 기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500에 500. 기둥의 크기는 500이구나. 뭐에 맞춰서 최소한 그리긴 해야 돼요? 대략적인 200분의 1 스케일에 맞춰서 500에 500의 기둥은 그리실 줄 아셔야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뭡니까? 문제를 푸는데 의미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디에다 집어넣어요? 1번 기둥 크기는 500에 500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슬래브 200mm. 얘는 우리가 문제 푸는데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단독적으로 4번의 슬래브 아이템에다가도 200ml라고 하는 걸 집어넣으셔야 되지만 단면 상세 여기 보시면 단면 상세 보시면 여기 밑에 층에는 슬라브 표현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표현해야 되는 요 3층 바닥에도 당연히 스케일에 맞춰서 뭘 표현해야 됩니까? 200벽체의 슬라브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요 슬라브 두께 200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슬라브 아이템. 몇 번? 4번의 슬라브 아이템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슬라브라고 하는 거는 순수하게 슬라브 아이템에도 집어넣으셔야 되고 단면 상세 아이템에도 당연하게 단면 상세 그릴 때는 슬라브를 표현해야 되니까 200이라고 하는 게 표현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문을 읽으시면서 이거를 설령 본인이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적어놓고 구분하지 않으면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계획 조건. 뭐 별다른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문제 푸는데 중요한 아이템들은 적어 놓으시라고 하는 거. 자, 세 번째. 구조부재의 단면 치수 및 배근도. 자, 이 문제의 특이한 점이 배근을 언뜻 보기에 굉장히 많이 줘줬죠. A, B, C, D, E, 그 다음에 F, G, H, I, J. 근데 위에 보 단면하고 밑에 보 단면 배근 차이는 뭡니까? 뭐 물론 크기의 차이지만 어디에 차이가 있어요? 500하고 700. 여기 700하고 500. 그래서 여기는 500에 700 시리즈 RC 보부제가 있는 거고 여기는 600에 500 시리즈 RC 보부제가 있는 겁니다. 이 부재들이 아직 어떻게 쓰일지는 몰라요.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데 어쨌건 위에 있는 그룹하고 밑에 있는 그룹을 혼용해서 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정도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하나가 나오거나 이렇게 하나가 나오는데 이 문제는 특이하게 두 개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자마자 뭐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백은 그룹을 구분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위에 보셨던 것처럼 500에 700짜리, 600에 500짜리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이 500에 700 중에 마이너스 100은 상부 백은에 해당되는 게 A, D, C가 있고 플러스 백은에 해당되는 게 B가 있어요. 요 A, D, C하고 B는 같은 그룹 안에서도 백은이 큰 순서입니다. 그렇죠? A, D, C, B 아시겠죠? 똑같이 적으시면 돼요. 600에 500짜리 보인 경우에도 마이너스 100은 상부 백은 플러스 백은 하부 백은에서 FIH, FIH 그룹 하나 그 중에서 백은이 큰 순서대로 이렇게 하시고 GJ 백은 그룹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분하시는 순간 이제 이건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빨간 펜으로 X자 딱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뽑아낼 어떤 그 단서는 없어요. 뭐 하시는 순간 여러분들이 12번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이렇게 백은 결정을 해 놓으시는 순간 이 왼쪽에 있는 요 문제에서 주어진 지문 조건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이 백은이 어떻게 쓰일지는 아직 몰라요. 하지만 일단 정리는 해 놓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됐습니다. 지금 저희는 뭐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문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과연 이 지문이 의미 있는 지문인가 의미 없는 지문인가. 의미 있는 지문은 별도로 분리해서 각각의 덩어리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되고 의미 없는 지문들은 과감하게 삭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를 저는 삭제를 잘 못하겠는데요. 그렇죠. 공부가 좀 덜 되신 분들이고 자신 있게 삭제할 수 있는 분들은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에요. 이해되셨죠? 그 단계까지 올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 이제 3번 구조계획식 고려사항. 구조부재는 어쩌고저쩌고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 내용이에요. 자, 2번 내용은 좀 의미는 있지만 횡령은 코어가 담당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문제에서 보시면 좌우에 대칭으로 코어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있었죠. 뭐에 대한 건 더 이상 고려하지 말아라. 뭐 풍화중이나 진화중 같은 거에 의해서 전단벽이 추가로 신설되는 거가 아닐까? 뭐 이런 어떤 고민은 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고 그렇구나. 이 문제에서는 적어도 전단벽을 추가 배치하라고 하는 내용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코어 내부에는 별도의 구조계획을 하지 않는다. 이런 문구가 요즘에 유행이죠. 2019년도에도 나왔었고요. 문제를 주다 보니까 코어 부분까지도 구조계획을 보통은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좀 너무 복잡해지고 출제자의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깔끔하게 이렇게 문장을 하나를 집어넣어가지고 코어는 그냥 구조계획에서 제외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4번 바닥에는 고정하중과 활하중이 균등하게 작용한다. 동일한 얘기가 앞에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고정하중 6.0, 활하중 3.0이었습니까? 값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내용을 반복적으로 2번 얘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해되셨죠? 앞에서 지문을 안 주고 여기서 요 한 줄만 집어넣어도 똑같은 의미예요. 이 텍스트는 앞에서 봤던 내용을 중복적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의미 없습니다. 한번 이해했으니까. 자, 보다면 설계 시 중력 하중에는 휘 모멘트만 고려한다. 그렇죠. 휘 모멘트 고려하기도 복잡한데 전단력, 축력 뭐 이런 것까지 고려하라고 하면 너무 변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출제자를 위해서 심플하게
그냥 휜 모멘트도만 고려해서 뭘 배치하라고요? 그렇죠. 보단면에 대한 철근 배치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6번 캔틸레버는 2층 평면도 및 단면도에서 제시된 구간에만 한다. 여기에 동그라미 치실 필요도 있어요. 혹시나 읽고서 그냥 넘어가거나 까먹을까봐. 이 문제는 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까? 캔틸레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사실 이런 내용들은 앞에서 다 보고 왔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텍스트들은 문제를 만들기 위한 전체적인 꼴을 갖추기 위해서 문제를 낼 뿐이지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하는데 크게 의미 있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다 지웠어요. 이렇게 한번 읽고 과감하게 지우시라고. 됐죠? 지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기둥과 보의 구조계. 여기 1번부터 몇 번까지요? 8번. 8번. 자, 1번 각 층의 기둥과 보의 위치는 동일하다. 뭐 동일하구나. 읽고 한번 지나가시면 돼요. 크게 의미 없습니다. X, Y열 각 열의 기둥과 보는 일직선으로 배치한다. 혹시나 대각선이나 뭐 사선으로 보가 배치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읽고서 넘어가시면 돼요. 의미 없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3번이죠. 보시면 기둥 중심간 거리는 X열은 7에서 9m, Y열은 9에서 10m로 한다. 뭘 줬습니까?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기둥 위치를 딱 정해주지는 않았지만 이 내용은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둥 위치를 결정할 때 결정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주고 있습니다. 범위를. 그러니까 이건 어디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죠. 1번. 자, 1번 기둥에 관련된 내용들만 지금 빼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기둥의 크기는 500이야. 내가 요 스케일에 맞춰서 단면 작성할 때 답안지 작성할 때 요 그 스케일에 맞춰서 어느 정도 맞춰서 그릴 거야 라고 하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왔죠? 중심간 거리는 X열은 7에서 9m, Y열은 9에서 10m. 우리가 아직 전체 평면도를 디테일하게 보진 않았지만 요 모듈 어느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기둥을 배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는 연속적으로 배치한다. 보에는 무슨 보가 있어요? 그렇죠. 큰 보하고 작은 보가 있으니까 큰 보도 가급적이면 연속 배치를 하게 되고 그렇지만 연속 배치라고 하는 의미가 좀 더 중요한 내용은 작은 보일 때 연속 배치인 거예요. 작은 보를 가로로 쭉 배치했으면 전부 다 가로로 쭉 배치하고 세로로 배치했으면 세로로 배치하지 어느 구간은 가로로 배치했다가 어느 구간은 세로로 배치했다가 이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건 이 4번 텍스트는 큰 보, 작은 보에 관련된 겁니다. 연속으로 배치한다라고 하는 거. 자, 슬래브에 대한 거 나오죠. 슬래브는 사변지지 형식으로 계획한다. 사변지지 형식. 유튜브 건상부 가시면 제가 2019년도 문제가 출제되면서 그 이전에서부터 4변지지, 3변지지, 2변지지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4변지지라고 하는 내용이 낯설게 느껴지시면 안 됩니다. 그럼 공부를 안 하신 거예요. 벌써 몇 년 전부터 이 몇 변지지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슬라브에서 그런 의미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건상부에도 그 구조TV라고 해서 올려놨으니까 거기를 한번 보시면 4변지지의 의미를 아실 겁니다. 아울러서 여기 변장비라고 하는 것도 제가 슬라브에 대한 어떤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팁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5번하고 6번은 전부 다 뭡니까? 슬래브 관련된 내용이에요. 슬래브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슬래브 관련된 내용을 제가 여기서 디테일하게 얘기는 하지는 않겠지만 이 사변지지라고 하는 의미하고 변장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잘 그 머리에 떠오르지 않으신 분들은 복습하고 오셔야 됩니다. 어쨌건 요건 다 슬래브.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면 그렇지, 슬래브는 두께 200mm 적용한다 그랬고 이 문장에서부터 사변지지 슬라브 적용하고 단변의 길이가 3m 이하, 여기 중요한 내용 나오죠. 3m 이하, 그 다음에 변장비는 2에서 3 범위에서 한다. 이게 모두 뭡니까? 단순하게 슬라브에 대한 조건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작은 볼을 가로로 보낼까 세로로 보낼까 그거에 따라서 그렇죠. 하중 패턴이 달려지기 때문에 이 슬라브는 항상 뭐하고 연동돼서 생각해야 된다고요? 작은 보 배치하고 같이 연동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슬라브 조건이 무슨 조건이기도 합니까? 그렇죠. 작은 보 조건이 경우가 거의 다예요. 거의 다. 자, 앞에 보시면 작은 보는 꼴랑, 제가 꼴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꼴랑, 연속 배치라고 하는 의미밖에는 조건밖에는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작은 보는 연속 배치라고 하네. 이게 끝인가? 그게 아니죠. 이 슬래브에 대한 조건이 모두 다 어떤 조건입니까? 작은 보 배치하고 연관이 되는 조건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작은 보하고 슬라브는 같이 생각하는 버릇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 지금 기둥과 보의 구조 계획이라고 하지만
이 슬라브의 조건은 뭐에 대한 조건입니까? 자금부에 대한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자, 여기 나오죠? 올해 출제자가 제일 아주 핵심적으로 문제를 출제하려고 하는 어떤 아이템이 요 7번, 8번에 다 녹아져 있어요. 결국 제목에서 뭐라고 나왔나요? 주차 모듈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주차 관련된 게 이 문제에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차적으로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기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7번, 8번 이 내용이 주차 관련된 내용인데요. 보시면 자 7번부터 보시면 주차 단위의 구획은 2.5에서 5m. 요거는 일반적인 승용차 단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뭐 계획하시는 분들이니까. 총 대수는 15대로 한다.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주차 영역이라고 하는 위에 긴 영역, 밑에 똑같은 영역이 좌우로 있었죠. 그 안에 몇 대를 계획할 수 있어야 돼요? 15대를 계획할 수 있어요. 단 장애인 주차는 고려하지 않는다? 왜요? 2.5에서 5m보다 커지니까. 지금 모듈이 흔들리는 거는 고려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영역 안에서 몇 대를 충실하게 15대를 충실하게 주차 계획을 하다 보면 고기를 피해서 뭘 배치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죠. 기둥을 배치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 지금 7번 요 텍스트는 결국 뭐에 대한 조건입니까? 기둥에 대한 조건이에요. 기둥에 대한 조건. 그러니까 이 7번은 기둥으로 가야 됩니다. 기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둥 계획을 하실 때 요 세 가지를 다 고려해서 특히 2번, 3번을 다 고려해서 기둥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8번. 이 8번은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같은 주차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얘는 뭘 유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차 통로 영역의 높이는 보호 밑으로부터 최소 3.2m를 확보한다.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층고가 3.7m였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보백은 그룹에서 보충 700짜리를 써버리는 순간 요거를 확보할 수 있나요? 못하죠. 어디에서는? 주차 통로 영역에서.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주차 통로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앞에서 우리가 긴가민가하고 이걸 어디에다 쓸지라고 잘 모르고 넘어왔던 여기 보폭 600에 보충 500짜리 요 부재들이 어디에 쓰여져야 된다고요? 어디에 쓰여져야 된다고요? 그렇죠. 주차 통로 영역에 쓰여진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매칭이 됩니다. 여기서 매칭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태양을 그려놨어요. 결국 이게 올해 출제하신 분의 노림수인 거죠. 여기를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 근데 요 조건을 고려해가지고 요 7번 조건을 고려해서 기둥을 배치한 다음에 요 조건을 고려해가지고 여러분들이 500에 700짜리 부재하고 600에 500짜리 부재를 과연 구분해서 배근 배치를 할 수 있을까? 보배치를 할 수 있을까? 그게 포인트였던 거죠. 그쵸? 됐습니다. 그래서 이 8번 문제는 배근과도 관련되고요. 이 8번 조건은 이 단면 상세에도 당연히 단면 상세에도 주차 통로 영역 보호미터 3.2m 확보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아마 해야 됐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텍스트가 조건별로 어떤 그룹 12번 배근에도 해당되고 13번 단면 상세에도 꼭 고려가 돼야 되는 어떤 아이템인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가 기본 지문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출제 지문에서 도면 작성 요령 뭐 이런 거에 이제 여기 나오죠. 1번 구조 평면도. 우리는 몇 층을 작성한다고요? 그렇죠. 3층 구조 평면도. 근데 가 구간 X열과 나 구간 Y열. 우리가 가 구간하고 나 구간은 알고 왔어요. 잘 읽어보니까 가 구간과 나 구간에만 뭘 배치하라고요? 단면 기호, 보단면 기호를. 구조 계획은 전부 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단면 기호를 표현해야 될 구간은 어디라고요? 요 가 구간하고 나 구간에만 표현해라. 다른 데는 다 표현하기에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릴 뿐더러 그렇게까지 다 표현할 필요는 없겠다. 왜? 출제자는 여러분들이 가 구간과 나 구간의 요 단면 기호를 어떻게 표현하는 것만 봐도 이분의 공부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충분하게 파악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참 애매한 게 가 구간 쭉 하다 보면 주차 영역하고 이 지금 노란색이 무슨 부분입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엔 이게 통로 영역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출입구에서 쭉 차가 들어와가지고요. 주차를 하려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해야겠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그렇죠. 주차 통로 영역일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3.2m를 고려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답안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여기
캔틸레버 지지단 부분에만 표기한다. 자, 단 캔틸레버는 지지단 부분만 표기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앞에서 뒤로 가면은 잠깐 보고 올게요. 밖에가 굉장히 시끄럽죠. 여기 보시면 어느 내용이냐면 여기 내용입니다. 요 캔틸레버 구간 여기 보기에서 기둥에서부터 뻗어나가는 요 캔틸레버 구간은 어디 부분에만 요 캔틸레버 입장에서 지지점에 해당되는 요 A 구간에만 뭘 표현하라고요? 그렇죠. 단면 표기를 하라고 하는 게 요 보기에서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요 내용을 뒤에 보시면 텍스트에서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요. 단 캔틸레버 지지단 부분에만 표기한다. 그래서 논란의 여지를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요. 그래서 이 주차 영역하고 주차 통로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뭘 표시하라고요? 단면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 나와 있죠? 캔틸레버에 대한 거. 그래서 캔틸레버는 요 위치뿐만 아니라 어떻게 단면 기호를 표현할 건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하셔가지고 여기다 적어 넣으시면 돼요. 됐죠? 두 번째,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가 구간, 나 구간, 여기에 여러분들이 뭘 단면 기호를 표현한 거를 유심히 볼 거야 라고 하는 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였습니다. 자, 세 번째, 부분 단면 상쇄도. 부분 단면 상쇄도는 어디라고요? 요 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 단면 상쇄도에 대한 거는 어떤 것까지 내용이 포함돼야 돼? 보시면은 단면 기호하고 치수 폭춤 이런 것들까지도 다 표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 부분의 단면 상쇄도는 여러분들이 구조 계획을 해가지고 해당 부분의 부재가 어떤 부재가 올 건가를 고려한 다음에 어디다가요? 그렇죠. 단면 상쇄에다가 표현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13번 단면 상쇄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는 내용을 쭉 정리한 거예요. 일단 층고 3.7m, 그 다음에 슬라브는 200이라고 하는 거, 주차 통로 영역 보호 및 3.2 확보, 여기 통로 부분이니까 3.2m까지 확보하고 해당 부분의 단면 기호하고 치수를 기입하라고 하는 거,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다시 이 표로 왔어요. 이 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표를 지금은 지문을 다 저랑 함께 봤죠? 하지만 결국은 뭐에 귀결됩니까? 여기에 귀결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RC 라멘 구조네. 나는 지문을 읽을 때 어느 포인트들을 중점적으로 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뽑아놓은 다음에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으시면서 하나하나 잘 고려를 해 나가신다면 최소한 지문을 읽고서 정리를 하는 시간은 많이 세이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템들 가지고 정리를 했더니 앞에서 굉장히 분량이 많아 보이는 지문이 각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되셨죠? 이해되시죠? 1번 기둥, 2번 큰 보, 3번 작은 보, 4번 슬래브. 하지만 이 슬래브 조건은 무슨 조건이다? 결국은 그렇죠. 작은 보를 어떻게 계획할 건가에 대한 조건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5번 캔틸레버에 대한 거, 캔틸레버 구간하고 캔틸레버의 단면 표기를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12번 배근에 대한 거 어떻게 할 건가. 13번 단면 상쇄에 대한 거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내용들이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으실 때 한 번 읽어서는 되지 않겠지만 두 번, 세 번 읽는 동안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의도를 파악하고 각 카테고리별로 잘 정리를 해두시면 딱 요거는 여러분들이 손에 잡으신 다음에 이제 작도 시작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작도를 하신다면은 크게 어긋나지 않고 문제를 푸는데 시간 세이브까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총 3회에 걸쳐서 제가 문제풀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지문만 읽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어나가면서 문제를 독해하는 어떤 방향이라든지 방법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거는 비단 이 관련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할 때도요. 그렇죠. 구조 문제를 풀 때 이런 어떤 습관을 계속 들이셔야 모두 되고요. 그렇죠. 시간 세이브도 되고 여러분들이 우왕좌왕하거나 놓치는 거를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단 오늘 시간은 이 정도 지문 조건에 대한 어떤 파악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적으로 이런 출제 지문 요약한 걸 가지고 구조 계획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은 조금 동영상 시간이 길었는데요. 지금까지 들어주시느라고 고맙고 다음에 이제 2편으로 넘어갔을 때 구조 계획에 대한 건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